저는 홍학의 자리 들고 왔습니다. 홍학? 홍학.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지를 모르겠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아하. 줄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음. 예, 어느 고등학교 교무실 교사 준우는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도시에 살다가 내려온 지도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는 별거를 하고 약간 도망치듯이 소도시로 내려온 상태예요. 이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막 준우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적당히 인사하고 다시 혼자가 된 교무실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나쁜 짓 하자. 엥. 네,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에 온 메시지예요. 뚠. 학생 이름은 다연이고요. 음. 한밤중에 다연이가 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나쁜 짓을 합니다. 뭘까요? 친구 책상에 낙서하기. 나쁜 짓이죠. 절도. 자리 바꾸기. 죄송합니다. 제가 어둡고 습한 사람이라서 예, 둘은 성적인 관계까지 가지는 사귀는 사이입니다. 선생님과 제자가요? 네. 난 반댈세. 나도 반댈세. 저도 반대입니다. 예, 다연이 말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건 선생님뿐이에요. 선생님을 이해하는 건 나뿐이고요.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관계를 가지는데 한참 관계를 가지는 중에 밖에서 희미하게 순찰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흠이. 그래서 준우는 다연이에게 자기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면 몰래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준우는 경비원에게 나 배가 고파서 실습실에서 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 올라갔었어요 라고 둘러댑니다. 대충 이제 둘러대고 한참 시간을 끌다가 다연이에게는 지금 이제 교실에서 나가라 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준우는 이제 계속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다연이한테 답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다연이의 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잘 보니까 3층의 교실에서 들리는 것 같아. 다연이가 집에 안 가고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준우는 피식 웃으면서 교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준우를 맞이한 것은 다연이의 시체. 그렇습니다. 천장에 노끈으로 이제 매달려 있는 다연이가 있고요. 바닥에는 칼이 떨어져 있어요. 오잉. 네, 그래서 놀란 준우가 칼로 이제 노끈을 잘라서 다연이를 내리고 심폐소생술을 막 합니다. 하지만 다연이는 숨을 쉴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멈칫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본인이 딱 범인으로 보이죠. 그쵸. 지금 보니까 뭐 밟고 올라갈 물건도 없고 칼로 노끈 끊다가 자기 몸에는 피가 묻어 있고 무엇보다 다연이 몸에는 준우의 체액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필 또 순찰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119에 신고해야죠. 근데 도망가 본들 지금 어차피 용의자로 도망가면 더 위험한 더 위험하지. 상황이지. 그리고 그런 위험한 관계를 왜 학교에서 맺습니까? 전들 알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허술하죠? 좀 더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안 됩니까? 네, 전 잘 모르겠고요. 책 홍학의 자리 띠지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 한국 미스터리 사상 전무후무한 반전. 그래서 막 키워드가 엄청 읽고 싶게 생겼죠. 함부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미스터리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한 자신감이죠. 2021년에 출간된 작품이어서 따끈따끈한 신작은 아니고 출간된 지 좀 오래됐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만약에 대여를 한다. 그러면 거의 예약을 해야 되는 소설입니다. 와, 인기가 꽤 있군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정혜연 작가님이시고요. 2013년 더블로 이제 등단을 하셔서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 쪽으로 쭉 내셨어요. 날 3부작이라고 해서 6의 날, 9원의 날, 선택의 날 뭐 이런 작품이 연작으로 있는데 이 중에 6의 날은 2023년에 드라마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대체로 범죄 미스터리를 계속 쓰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따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미리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 반전은 인정합니까? 띠지를 인정하나?
전무후무한까지는 모르겠는데 인정합니다. 진짜 오. 궁금해. 일단 줄거리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네, 이제 형사의 사건 수사 기록이 나와요. 최다연 학생이 7월 24일까지는 등교를 했고 25일부터는 결석이다. 그렇다는 것은 음흠. 준우가 시체를 처리했군요. 글쎄요. 어쨌든 네. 28일 담임교사인 준우가 학생 집에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어서 실종 신고를 했다. 다현 학생은 미혼모인 어머니랑 살다가 어머니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어요. 그 이후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후에는 계속 혼자 살고 있었던 걸로 아니. 보입니다. 아니 이런 너무 오갈 데 없는 아이를. 그렇죠. CCTV를 보면 25일 밤에 택시를 타고 최다연이 학교로 갔다가 실종이 된 걸로 보여요. 누구를 만난 게 아니냐고 생각이 되지만 핸드폰에는 누군가와 연락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연이는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어요. 오잉. 그래서 형사는 다연이가 실종된 날 보니까 학교에 경비원과 준우가 남아있는 걸 알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는 준우에게 다연이가 학교에 온 이유를 알고 있느냐, 선생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준우는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다연이가 왔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준우가 속으로 말합니다. 다연이에게 자신과 연락할 폰을 따로 사준 건 정말 잘한 일이지 라고요. 용의 주도에. 그래서 준우는 다연을 호수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네. 다현이는 사인이 질식인가요? 칼은 왜 있었죠? 그니까요. 일단 발견된 칼은 좀 특이하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서 보기 특이하게 생겼다. 그래서 요거는 범인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해서 자신의 지문만 지우고 따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다연의 집에 이제 찾아갔거든요, 형사가. 그래서 이웃 주민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따로 찾아오는 친척도 없고 가끔 학교에서 교사가 찾아오기는 했다. 요 정도? 근데 최근에 낯선 중년의 여성이 다연이를 찾아오곤 했다라고 합니다. 집에는 뭐 수상한 물건은 없고요. 다연이 방을 보니까 책상 한쪽 벽이 홍학 사진들이 잔뜩 붙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밝혀지지만 다연이 사물함에도 홍학 사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지? 왜 홍학이지? 그러게요. 이제 다연이 사진 중에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조사해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경비원을 조사를 하는데 경비원이 형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담임인 준우 선생이 좀 이상하다. 그날 배가 고파서 실습실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층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 옵니다. 그래서 준우가 지금이라도 나는 다연이 사체를 그냥 호수에 버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사가 점점 진행이 되고 아까 물어봤던 부검 결과가 나와요. 근데 형사들이 다연이의 사인이 익사라고 알려줍니다. 살아있었어. 네. 준우의 죄는 들킬 것인가? 낯선 중년 여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누가 다연이의 목을 매달았을까? 요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이에요, 장편이에요? 장편인데 굉장히 컴팩트해요. 일단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마음먹기까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어요. 소설 읽으면 정주는 인물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하나 정주기가 애매해요. 다들 못됐어. 저는 인물의 애정도가 작품의 호불호를 좀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작품은 그렇기 때문에 선뜻 좀 가져오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사실 설정 자체도 그 사제간의 그런
관계가 좋지는 않으니까. 그쵸. 지금 제가 바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그건데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파워 찝찝.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교사랑 학생이 사귄데 막 100번 양조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없어. 읽다 보니까 교사가 심지어 쓰레기야. 그래서 좀 읽기에 이게 처음에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시체가 먼저 발견되고 형사의 시점에서 파고 들어가서 아 저들이 이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불쾌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 교사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니까 좀 뭐야 이건 싶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그 준우라는 인물을 좋지 않게 보게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준우에 대해서 딱히 실드를 쳐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뭐 둘이 뭐 이런 관계구나 처음엔 그냥 아주 건조하게 보여주다가 알고 봤더니 이 자식 좀 쓰레기네라는 걸 좀 계속 보여주거든요. 약간 의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살인범으로 몰릴 누명을 쓸 위기인들 네.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을 호수로 던져버리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하면 뭐 사람은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약간 하기는 패닉 하는데, 상태에 빠지면. 네. 그래도 신고합시다 우리. 전에 무슨 프로파일러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낯선 시체를 맞닥뜨리면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막 내서 빨리 유기시켜버리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일단 숨겨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한대요. 그 비슷한 얘기 들었던 네. 것 같아요. 토막살인하면 되게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들 시체를 없애서 자기 범죄를 없애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너무 무섭네요. 그쵸. 인간의 정신이란 시상에. 어떻게 이 작품을 알게 되셨어요? 검색. 제가 주기적으로 검색하는 게 반전. 반전 추리 소설, 반전 영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기적으로 괴담을 검색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아니 근데 네. 추리 소설엔 대부분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전이 있죠. 반전이 없는 추리 소설은 없죠. 얘가 범인이야 그랬는데 걔가 범인이면 무슨 재미로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반전에 더 포인트를 주는 추리 소설을 찾고 계시는 그렇죠. 건가요? 좀 더 깜짝 놀랄 만한 반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소설을 읽을 당시에 제가 난독증에 되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안 읽다가 이제 한번 읽어볼까? 그렇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반전이지 막 이러면서 찾았었고 개인 취향으로 추리소설은 좀 컴팩트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요즘 추리소설 보면 많이 두껍잖아요. 여기저기 부차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두툼한데 홍학의 자리는 제 기준으로 추리 외적인 부분이나 장식적인 게 최대한 절제돼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깔끔한 편인가 보군요. 그래서 이제 좀 핵심 사건이 팍팍 들어오고 집중이 되는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게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부차적인 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건에 대한 그 어떤 맡은 역할과 기능만 하는 거죠. 감정이입이 될 만한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딱히 정줄 만한 인물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사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잖아요. 그 추리 소설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럼 여기서는 뭐 사건을 캐내는 경찰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가 봐요. 이게 중간중간 챕터가 경찰 챕터가 좀 따로 있거든요. 챕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서 정의감이 넘치게 된다든가 뭔가 이 사람이 사건을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물론 사건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 소설 반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반전도 이제 한 겹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좀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의 반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핵심적인 반전은 뭐 뭐뭐는 뭐뭐잖아 뭐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압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짜잘한 반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전 이야기를 꺼낸 김에 하면
이 작품의 맨 마지막에 이제 좀 파이널 반전이 있습니다. 파이널. 그 최종의 그쵸, 그쵸. 파이널. 네, 요 반전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이게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신선하다, 진짜 전무후무한 반전이다 요런 평이 있고, 굳이 이걸 넣었어야 해? 다 좋았는데 이 부분 좀 짜치잖아 요런 평이 있습니다. 뭘까? 선인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 읽으면서 파이널 반전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 요거를 중간에 살짝 눈치를 챘어요. 오. 근데 이거는 좀 추리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마피아 게임처럼 의심을 했다가 중간에 풀었다가 다른 사건 나와서 또 다른 사수로 나오니까 이러다가 또 앞으로 돌려서 보니까 의심스러운데 했다가 또 나중에 의심 안 했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그런 네, 그게 그랬습니다. 더 억울하지 않나요? 이 생각 했었는데. 그러니까 눈치챘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잖아 뭐 이런 거죠. 다현이가 이제 홍학에 집착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큐를 좀 좋아하시거나 홍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면 이제 거기 작품 속에도 홍학에 대한 묘사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걸 좀 눈치를 챘다 그러면은 반전 중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홍학의 특징이 뭐지? 저기 잠깐 검색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 홍학과 플라멩고가 같은 건가요? 홍학 또는 플라밍고는 모두 홍학목 새들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총칭. 홍학을 실제로 본 게 한 2번이나 되려나? 그렇죠.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사실 예쁜 새는 아닌 것 같잖아요. 예뻐요? 색깔이 어. 좀 예쁘지 않아요? 그래요? 색깔은 나는 좀 핑크. 커서 무서웠었어요. 실제로 봤을 때. 저는 모여 있으니까 꽤 멋진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 저는 미학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 예. 다리 하나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죠? 홍학 사진들이 많다라고 해서 되게 기괴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끔찍했겠다. 무서운 그런 풍경으로 그려졌었는데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른 거였어. 어쨌든 너무 또 자세히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좀 작품 소개를 하면서 좋은 점보다 너무 깐 것 같아서 살짝 변론을 하면, 이게 다 읽어보고 한번 되새김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반전만 아니고 그 구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설정이나 이런 게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저도 사실 이걸 들고 오는데 되게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해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이 감상을 이렇게 보면 재밌지만 절대 영상화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평이 많이 있어요. 서술 트릭인가? 그러니까. 근데 홍학의 자리가 영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또 엎어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 또 제작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온다면 각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커서 추천드립니다. 영상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상화하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상화하기 하면은 반전 뻔해지는 같은 걸. 트릭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바꿔치기인가 사람 바꿔치기인가. 근데 사실 그 추리 소설이랑 추리 영화랑 보면 똑같은 소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이 달라지긴 그쵸, 하죠.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게 좀 책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영상화되면 딱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현이가 2명인가? 그러니까 혹시 1인 2역인가 그런 게 있잖아. 이쪽이 얘기하는 다현이와 저쪽이 얘기하는 다현이가 다른 인물인데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는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할 테니까 사람들한테는 트릭이 안 되는 같은 인물로 착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소설이 기억이 나서.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영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영화화 됐었거든요.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건 다 뭐 부질없는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저도 생각하는데, 영상화하기 엄청 힘든 소설일 것이다 생각했던 게 우쁨의 여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읽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싫어하는 정말 부수적인 서술이 엄청 많은 맞아요. 두꺼운 소설체이거든요.
이게 막 현학적이고 그런데 트릭 자체나 이런 부분은 엄청 심플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그걸 몰랐어? 미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만화화 되고 영화화 되고 드라마화 되고 그쵸. 막, 예, 많이 그랬었죠. 됐어요. 소재만 좋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작가의 다른 책은 안 보셨어요 아직? 다른 작가들이랑 공저한 그런 단편집 요걸 봤거든요. 근데 워낙 좀 서술 같은 거나 이런 걸 딱딱 잘라서 깔끔하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유괴의 날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죠. 네, 저도 그쵸. 그냥 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근데 뭐 나름 소소하게 좀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되게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평이 많이 있고 네. 심지어 이제 수출이 돼서 영국에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네요. 오, 오, 신기해. 그렇군요. 그런 거를 모르고 있었군요. 저 홍학 기자를 되게 들어본 이름이어서 혹시 다른 작품을 봤나 이렇게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작가의 다른 정말요? 작품을 본 것도 아닌데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네. 어디서 그냥 헐끗 보고 그냥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그 양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포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읽을 생각이 있으시면 검색 안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김 빠지는 스포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반전 뭐지? 반전 뭐지? 이런 거 보지 그렇게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막 컴팩트한 소설이라고 하셔서 네. 당장 읽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좀 맞아요. 궁금해가지고. 요새 선인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리 소설들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너무 두꺼워졌어. 그래서 좀 깔끔하게 추리 소설 보면서 뭔가 논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고 깔끔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은데 그쵸. 그러지 않은 작품들이 요새는 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말이 많아. 자, 오늘 또 녹음 잘했습니다. 2025년 첫 녹음을 각자가 좋아하는 거 잘 들고 와서 네, 영업을 한 것 재밌게 본 같습니다. 걸 해가지고 네, 올 한 해가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올 한 해가 이런 거와 똑같으면 나는 안 돼. 새해 첫 노래를 이제 들으면 그 해를 알 수 있다. 이것처럼 첫 녹음을 들으면 이 사람의 한 해가 보인다. 보인다. 아하. 네,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 가장 취향에 맞으실지, 그리고 선인장님은 녹음 후에 플스를 사시고, 네, 양치님은 다시는 리모컨을 할 거라고. 켰는지 켜지 않았는지. 네, 다음 녹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73화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